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니까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님의 흉상,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내용이 아니죠. 일본구 위안부 묘역 망향의 동상, 이것도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국난 극복의 역사 독립기념관 하게 되면 천안에 있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사적지가 여기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을 해가지고 아우네 장터 이거는 필수 암기 사항이 됩니다.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제 한번 읽어보죠. 일본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우리가 이제 현대사 가서 보게 될 내용인데요. 제주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뭐 오페르트가 남영균 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1868년이 되고요. 지역은 충남 예산이 됩니다. 지역을 뭐 자꾸 물어봐요. 오페르트 사건이 있었던. 3번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아우네 장터라는 지역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4번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였다. 서울에서 있었던 거죠. 뭐 서울역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1919년에 해당합니다. 5번 지주 문제철에 인물 이름도 문제철도 기억을 하자라고 했어요. 문제철로 이렇게 던져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태도 수작쟁에 관한 내용이죠. 1923년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성 독립운동을 이끈 김마리아 정신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본에 유학하였다. 28 독립선언에 이건 도쿄에서 있었죠. 우리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3.1운동 직전에 있었다. 참여한 후 이를 알리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숨긴 채 귀국하였다.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가가 일어나자 고종의 인산일을 하게 되면 3.1운동이 되죠. 비교를 해가지고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일어났다 하면은 60 만세운동이 됩니다. 사회주의계가 주도를 해야 했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이후에 조선학생과학 연구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일으켰다. 계속 읽어봅니다. 여학생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배우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이 되어 군자금 모금 활동 등을 벌였다. 정부는 선생의 업적을 기려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럼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일본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죠. 1919년이 되고요. 인물은 김원봉. 한편 조선혁명선언 자체는 신채호가 썼다. 이번 신간회에서 진산조사당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1929년 3번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줬다. 박상진하고 김좌진 그리고 김한종까지를 기억해야죠. 대한광복회 하면은 1915년이 되는데요.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4번 전개 과정에서 일제가 제압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선지죠. 화성 제압리에서 주민들을 건물에 모아놓고 불살랐다. 5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1907년 한일병합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있는 가요 흉상입니다. 그는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시민회를 조직하였고 안창호 양기탁을 뭐 시민회와 관련해서 설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잘 주어지게 되는데요. 시민회와 관련된 인사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힌트가 좀 안 됩니다. 국권 피탈 이후에는 서관보, 삼원보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을 주도하였다. 우리가 서관도 하게 되면 시민회가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지요. 두 문자로 하게 되면 경학사하고 신흥강습소, 부민단, 그리고 한족회, 그리고 신흥무관학교까지 해서 경신부, 한신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흉상과 관련을 해가지고 인물은 이제 이동영이에요. 이동영인데 뭐 이걸 좀 알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선지 한번 읽어봐요. 1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임시의정원 하게 되면 의장을 이동영이 하게 되고요. 국무총리는 이승만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게 되면은요. 1대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이후에 이제 탄핵이 되죠. 탄핵이 되고 2대 대통령이 박은식이 돼요. 그리고 붙여가지고 국무총리는 누구냐?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동영에 대해서 이렇게 흉상을 던져주고 시민회만 딱 던져줘가지고 맞춰라라고 하기에는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올 때 정도 이렇게 외워둡니다. 이 흉상 모양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넓게 공부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 흉상을 던져주면 이동영이구나. 이렇게 문제의 범위에서 인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을 맡았다 하게 되면 이동영에 대한 내용이고 이 흉상과 엮어서 기억하자. 다만 이제 소거법으로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죠.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면 이건 뭐 임명찬에 대한
설명이고요. 복벽주의죠. 3번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서술하였다. 그럼 박은식이죠. 박은식과 관련해서 2대 대통령이다. 임정해. 그리고 책이 또 하나 있죠. 한국통사. 3번 일제폐망과 광복에 대비해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그럼 뭐 여운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이제 현대사 가서 배우겠습니다. 5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하면 3명이 있죠. 이준하고 이상설 그리고 이휘종까지. 이상설 하게 되면 이제 연해주에서 우리 그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복습해봐요. 연해주 쪽에서 권오패나 대한 광복군 정부 하고 엮어가지고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성권대전대 뭐 성명회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명회, 권오패, 대한 광복군 정부까지 이상설. 그래서 뭐 이동영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도 1번하고 5번 정도가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문제로 외워둡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윤현진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 경상남도 양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 한학과 신학문을 배웠다.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가에 참여하였고 3.1운동 직후 상하이면은 임시정부가 되겠죠. 재무차장을 맡아 재정 문제 해결에 주력하 했다. 국내에서 군사 전선 활동을 위해 의용단을 조직하였고 안창호와 함께 가해 운영에 힘쓰다 하면 뭐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한 거. 뭐 윤현진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모르죠. 뭐 좀 난해한 어려운 인물입니다. 임시정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요.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구미위원부하고 또 파리위원부를 만들어가지고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구미위원부는 이제 이승만이 되고요. 임정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이번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임시정부에 이제 1930년대 31년에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이봉창하고 윤봉길이 상관이 있죠. 한번 일용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조지쇼가 경영하는 무역회사인 일용양행 2층에 교통국이 설치되었다. 이것도 뭐 옳은 설명이죠. 그리고 합쳐가지고 교통국 그리고 연통제 그리고 부산의 백산성회까지 기억을 해둡니다. 3번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이것도 임정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이후에도 뭐 독립신문도 임정에서도 발행하죠. 독립신문이 독립협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나옵니다.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 5번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조선광문에서 발간한 서적을 보고받았다. 이건 뭐 너무 엉뚱할 만큼 쉬운 얘기죠. 복습해 봅니다. 신민회 하게 되면 대우태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앞에서 뭐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상 풀어보면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봐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를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차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지금 뭐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임시정부 수립이 나왔고 국민대표회의란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1년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죠. 여기서 관계된 인물 이봉창하고 윤봉길. 이 이후의 흐름은 뭐 뒤에 문제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임시정부가 3.1운동이 있죠. 이후에 이제 임시의정원이 생깁니다. 아이고,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은 이동영이 의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이 국무총리가 돼요. 월을 좀 넣어서 이해를 하면 쉬운데 3.1운동 하니까 뭐 3월에 나서 뭐 계속 이어졌겠죠. 이건 이제 4월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개헌을 합니다. 1차 개헌에서. 이때 이제 대통령제가 돼요. 이게 이제 9월인데 임시정부의 형태는 사실 이때부터가 이제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1대 대통령이 누구냐? 이승만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외교론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승만이 자꾸 이제 위임 통치를 여기저기 뭐 유엔에다가 또 하고 강력한 강대국에다가 위임 통치를 자꾸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독립을 하려고 그랬지 뭐 강력한 데다 위임 통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충돌이 마찰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현상유지파 현상유지를 그냥 하자 뭐 창조를 하자 다 집어치고 새로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뭐 개조파 이렇게 해가지고 현상유지파 창조파 개조파 해가지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결과 이제 1923년에 여기서 나온 문제에 써있죠.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데요.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2차 개헌으로 내각 책임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1925년이 되고요. 이 초반에 있었던 내용, 이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 문제에서 이제 이동영이 의장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는 굉장히 빈번하게 다루어집니다. 연도까지를 암기해 주셔야죠. 이 이후에는 이제 내각 책임제 하면은 대내 집주부 해가지고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그리고 집단지도 체계로 가요. 그 다음에 대내 집주부, 주석제가 있고 이후에는 이제 부주석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주석과 부주석이 있는 체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내 집주부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주는데요. 이걸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지만 앞부분은 좀 나옵니다. 대통령제는 맨 처음에만 했다. 그리고 뭐 내각 책임제 이후에 이제 집단 지도 체계, 주석제 하게 되면 이 이후 부분은 이제 김구가 혼자 끌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대표회의가 결과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다수가 임정을 떠나요. 임정을 떠나면 이렇게 적을까요? 다수가 임정을 떠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김구 정도가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임정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 전체로 보자면 1919년 9월에 모이는가 싶다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다 흩어지고 김구 혼자 끌고 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이렇게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모이는 이런 형국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야죠. 내각 책임제 하게 되면 국민대표회의 이후가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순서를 좀 다시 한번 봐요. 임시의정원 이후에 1차 개헌 대통령제를 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여기가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분열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가 있어서 다수가 떠난 이후에 2차 개헌을 하고 내각 책임제가 되면서 이어지게 되지만 실질로는 김구가 혼자 끌고 간 성격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